안녕하세요. 스마트폰 활용 높이기의 강사 박나린입니다. 저번 주에는 비타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편집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이번에는 비타를 이용해서 영상 속에 여러 가지 효과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홈 화면에서 손가락 하나로 위로 쓸어 올려 앱스 화면에 들어가 줍니다. 저번 주에 사용하였던 비타를 찾아주세요. 비타를 찾으셨다면 터치합니다. 비타에 들어오셨어요. 저번에 만들었던 영상에 계속 편집을 하고 싶다면 아래쪽에 있는 영상을 터치하시고 새로운 영상을 만드시려면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 주세요. 저는 저번에 만들었던 영상을 이어서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여러 가지 기능 버튼들이 있어요. 저번 주에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옆에 있는 버튼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스타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타일을 터치하면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오죠. 이렇게 만들어진 효과를 한 번에 영상 속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글씨가 있죠. 스타일들의 테마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테마 버튼을 눌러서 내 영상에 어떤 효과가 어울리는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효과 버튼을 눌러서 영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여러 가지 효과 버튼을 눌러보면서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저는 벚꽃의 영상이기 때문에 벚꽃과 어울리는 효과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 스타일 효과는 영상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진행될 때마다 효과가 바뀔 수 있어요. 상세한 효과는 스타일을 적용 후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하셨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체크 표시를 터치해 주세요. 체크 표시를 터치하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왔죠. 영상 화면 아래쪽에 여러 가지의 줄들이 생긴 게 보이시나요? 스타일 속에 있던 요소들이 하나하나 레이아웃으로 들어갔습니다. 음악도 들어갔고 텍스트, 여러 가지의 요소들도 들어갔어요. 이 요소들을 하나하나 터치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을 터치해서 음악의 시작점과 끝점을 이용해 음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들어갈지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버튼으로 더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편집을 마쳤다면 왼쪽 하단의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나 스티커들도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을 적용했지만 요소들은 하나하나 내가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텍스트는 조절 버튼들을 이용해서 크기와 위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른 요소들도 하나하나 터치해서 위치와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스타일을 변경해 보세요. 다음은 비율을 해보겠습니다. 비율은 영상의 비율을 조절하는 거예요. 비율 버튼을 눌렀더니 여러 가지의 비율 버튼이 나왔죠. 1대1, 4대3, 16대9,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있습니다. 지금 제 영상은 세로의 비율이에요. 이때 가로 비율을 터치하면 영상이 가로 비율에 맞게끔 옆쪽에 여백이 생기게 됩니다. 비율 버튼을 터치해서 영상의 비율을 바꿔보세요. 위에 미리 보기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비율로 변경했다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체크 표시를 터치해 주시면 돼요. 다음은 효과입니다. 영상에 여러 가지 효과를 넣을 수가 있어요. 터치해 볼게요. 효과 버튼을 터치하면 아래쪽에 두 가지 버튼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효과를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오는데 위에 보시면 글씨로 테마 버튼이 있습니다. 이 테마 버튼에서 내 영상과 어울리는 테마를 결정하고 아래쪽에 있는 효과 버튼을 보시면 돼요. 효과 중에 내 영상과 어울릴 만한 효과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화면을 위로 올리시면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효과를 보시면서 하나씩 터치해 보세요. 위의 영상이 어떻게 바뀌시는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제 영상은 벚꽃을 담은 영상이기 때문에 봄으로 가서 벚꽃이 날리는 효과를 조정해 보았습니다. 효과를 설정하셨다면
글씨의 오른쪽에 있는 체크 표시를 터치하시면 돼요. 터치하시면 효과가 적용됩니다. 이 효과도 끝점과 시작점을 이용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절할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버튼들을 이용해서 더 편집도 가능하세요. 설정을 다 하셨다면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눌러줍니다. 오른쪽에는 얼굴 인식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 얼굴 인식을 누르면 얼굴에 효과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 영상에는 얼굴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효과를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요. 영상 속에 사람의 얼굴이 있으신 분들은 눌러보시면서 해보세요. 다음은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터치하면 아래쪽에 5가지 버튼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음악을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 위쪽에 음악 추가라고 있고 그 아래 보시면 여러 가지 글자가 있을 거예요. 효과음, 내기기, 비디오,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글자들은 앞에 보았던 5가지의 버튼들입니다. 한 곳에 들어와서 다른 쪽으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네모로 된 버튼이 있죠. 음악도 테마별로 나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음악이 있는 테마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인기 있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전체 보기라고 있죠. 전체 보기를 누르면 인기 있는 노래들의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터치하면 노래가 재생됩니다. 재생되는 노래를 들어보면서 내 영상과 어울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영상도 끝점과 시작점이 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용할 건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사운드가 어느 정도의 볼륨 크기로 들어갈지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는 버튼이 있죠. 페이드 인을 누르면 내가 설정한 노래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커지면서 나오게 됩니다. 페이드 아웃을 누르면 반대로 노래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원하는 노래를 찾으셨다면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영상 속의 노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셨죠. 아까 스타일에서 들어갔던 노래와 지금 넣었던 노래가 같은 부분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노래 2개가 동시에 재생됩니다. 이럴 때는 끝점을 이용해서 노래의 시작 부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사운드는 간단하게 비타에서 제공하는 노래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노래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버튼을 터치해 볼게요. 텍스트를 터치하면 하단에 5가지 버튼이 나오죠. 첫 번째 텍스트는 내가 직접 입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 인식이라고 해서 영상 속에 있는 말들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AI 보이스라는 것인데 자막을 어떠한 음성이 읽어주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 텍스트부터 터치해 볼게요. 텍스트를 터치하면 키보드가 올라오죠. 넣고 싶은 단어나 문장을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입력창 위에 보면 글꼴, 스타일, 자막 등의 버튼들이 보이실 거예요. 글꼴을 누르면 글자의 모양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글꼴을 터치했더니 아래쪽에 여러 가지의 글꼴이 나오셨죠. 그 부분을 위로 올리면서 글꼴을 여러 가지 살펴보세요. 내 영상과 어울리는 글꼴을 터치해 주시면 글자의 모양이 변경됩니다. 이번에는 글자의 색깔이나 스타일을 바꿔볼게요. 위에 글꼴 옆에 스타일 버튼을 터치합니다. 글자 아래 보면 대문자 T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하나 눌러보면 글자의 스타일이 바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글자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 외곽선, 그림자 등등이 있는데 하나하나 눌러서 아래쪽에 컬러 박스를 터치해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T 부분도 왼쪽으로 밀면 다른 효과가 있어요. 하나하나 터치해 보세요. 저는 배경이 있는 스타일을 터치했습니다. 아래에 텍스트를 터치해 텍스트의 글자도 바꿔보고 배경을 터치해서 배경의 색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눌러보시면서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어 보세요.
글자의 스타일을 바꾸셨다면 자막을 터치해 볼게요. 자막은 글자의 박스를 바꿔주는 겁니다. 아까 배경을 만들었지만 자막을 터치하면 배경은 사라지고 글자만 들어갈 거예요. 자막에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터치하면서 원하는 스타일의 자막을 찾아주세요. 자막 부분도 위로 올리면 더 많은 자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 모양의 자막도 있고 특이하게 생긴 자막도 있습니다. 자막은 대체적으로 긴 문장을 사용할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만약 나는 긴 문장이 아니라 짧은 단어를 썼다 하실 때는 자막보다는 타이틀을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타이틀은 긴 문장보다는 짧은 단어, 제목 같은 걸 쓰실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타이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이 부분을 위로 올리면 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내 영상에 어울리는 타이틀을 찾아보세요. 타이틀을 보셨다면 타이틀 옆에 있는 라벨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타이틀은 글자 모양 자체를 바꾸는 게 많았다면 라벨은 말풍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실 것 같아요. 말풍선이나 스티커 같은 종류가 많습니다. 라벨도 위로 조금씩 올리면 더 많은 게 있어요. 하나하나 보시면서 원하는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글자를 입력하고 스타일로 글자를 바꿀 수도 있고 자막, 타이틀, 라벨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가장자리에 있는 조절 버튼들을 이용해서 크기나 위치를 바꿔보세요. 이 많은 효과 중에 원하는 것을 고르시고 오른쪽에 있는 체크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텍스트의 위치나 크기를 바꾸셨다면 텍스트도 시작점, 끝점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효과를 줄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하셨다면 왼쪽에 화살표를 눌러서 한 단계 돌아와 볼게요. 두 번째 있는 자동 자막을 눌러볼게요. 자동 자막은 영상 속에 있는 말들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자막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제 영상 속에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적용할 수 없지만 영상에 말이 있는 분들은 터치해서 사용해 보세요. 이번에는 AI 보이스를 사용해 볼 거예요. 아까 만들었던 텍스트를 터치해 줍니다. 텍스트를 터치하면 그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는 버튼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도 AI 보이스 버튼이 있죠. 그 버튼을 터치해 볼게요. AI 보이스는 내가 쓴 자막이나 텍스트를 읽어주는 기능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I 버튼이 보이시나요? I 버튼을 터치하면 이 기능의 자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사람 얼굴들의 버튼이 있죠. 하나하나가 목소리의 종류입니다. 하나씩 눌러보면서 어떤 목소리가 나은지 선택해 보세요. 이 목소리의 볼륨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하셨다면 오른쪽에 있는 체크 표시를 눌러볼게요. AI 보이스를 하면 텍스트와 함께 목소리가 들어갑니다. 이때 앞에 넣었던 노래와 같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게 싫으신 분들은 시작점과 끝점을 이용해서 보이스의 위치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도 다양한 기능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타일 옆에 픽 버튼을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과는 영상 속에 영상이나 혹은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다른 영상 소스들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픽을 누르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들이 보일 거예요. 비디오 옆에 이미지를 터치하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사진을 하나 터치하면 만들어지고 있는 영상 속에 사진이 들어갈 거예요. 그 사진의 크기와 위치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돌아와서 픽 버튼을 한 번 더 터치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영상 소스 버튼을 눌러볼게요. 영상 소스를 터치하면 비타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상 소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글자들은 테마 버튼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여러 가지의 영상 소스가 있습니다. 화면을 위로 올리면 더 많은 영상 소스를 볼 수가 있어요. 테마를 바꾸거나 화면을 위로 올리면서 원하는 영상 소스를 하나 찾아보세요. 원하는 영상 소스를 하나 터치해 봅니다. 터치하면 영상 소스가 화면에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면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세요.
영상 소스의 모서리에 있는 조절 버튼들을 이용해서 크기와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에 다른 효과도 넣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방금 저희는 PB라는 버튼을 누르면서 그 옆에 있는 영상 소스까지 같이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스티커를 눌러볼게요. 스티커를 터치합니다. 스티커 버튼을 누르면 아까 텍스트에서 보았던 버튼들이 있죠. 거기에서 스티커를 눌러주세요. 위에 보시면 작은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테마 버튼이 글씨가 아닌 그림들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테마 버튼을 누르시고 아래에 보시면 스티커가 바뀔 거예요. 이 스티커 부분도 위로 올리면 더 많은 스티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티커에서도 멈춰있는 스티커도 있고 움직이고 있는 스티커도 있어요. 원하시는 스티커를 찾으셨다면 터치해 보세요. 터치하면 화면 속에 스티커가 들어갑니다. 스티커 모서리에 있는 조절 버튼을 이용해서 크기와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점과 끝점을 이용해서 스티커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스티커에는 정말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눌러보시면서 영상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 보세요. 스티커도 다 조절하셨다면 왼쪽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터치해서 돌아와 줄게요. 다음은 모자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끔 영상을 찍다 보면 얼굴이 이상하게 나올 때도 있고 내가 찍으려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사람들의 초상권을 위해서 가려줘야 됩니다. 아니면 간판이나 자동차의 번호판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 모자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모자이크를 터치하면 처음에는 픽셀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자이크의 모양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모자이크를 터치하고 아래쪽에는 모자이크의 강도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픽셀 옆에 블러라고 있죠. 픽셀은 네모를 이용해서 가렸다면 블러는 그 부분을 흐리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원하는 효과를 찾아서 조절해 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체크 표시를 눌러주세요. 그럼 영상 속의 모자이크가 적용이 됐습니다. 시작점과 끝점을 이용해서 모자이크를 어디까지 적용할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모자이크 설정도 마치셨다면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원래 화면으로 돌아와 주세요. 모자이크 옆에부터 보이는 필터, 조절, 볼륨 등의 버튼들은 처음에 했던 편집 기능 버튼들에 있던 기능 버튼들입니다. 사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비타의 첫 번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효과들은 영상 아래 레이아웃으로 한 층 한 층 쌓여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에 있는 음악, 텍스트, 영상 요소 등등은 하나하나 터치해서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 효과의 상태를 편집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어디에서 끝날지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재생시키면서 요소를 하나하나 편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내보내기를 터치해 주세요. 내보내기를 터치하면 비디오 저장 중이라고 나올 거예요. 영상의 재생 길이마다 이 저장되는 속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저장이 다 되면 100%가 되고 오른쪽 상단에 완료라고 나올 거예요. 완료를 터치해 주세요. 저장된 영상은 갤러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갤러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앨범에 보면 비타의 앨범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가 방금 만든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비타로 돌아오면 만들었던 영상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던 영상을 다시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저는 비타의 효과들을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어떤 기능인지를 설명드렸어요. 이 기능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많이 연습해 보시면서 재밌는 영상 만들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비타의 효과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